네, 안녕하세요. 박세현입니다. 자, 오늘 지금 기사건이 이게 JTBC 뉴스입니다. 자, 이거 같이 좀 들어볼 겁니다. 딸 소유의 아파트 수상한 전세 세입자는 이상직 의원? 국회의원이시네요. 저 정치하는 분들은 정말 다 싫어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집과 관련해선 이상직 의원도 수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딸인 이수지 대표 소유의 전주 아파트에 누군가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링크해 드릴 취재진이 거예요. 직접 찾아가 봤더니 그곳엔 아버지 이상직 의원이 있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이수지 씨는 2015년 이곳에 아파트 한 채를 2억 원에 샀습니다. 은행에서 1억 원 넘게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아파트 절반의 면적에 1억 7천만 원을 내고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매매가 2억 원에 1억 원 넘게 대출이 있는지, 그것도 그 절반을 전체 시세대로 돈을 준 겁니다. 전세권 설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들은 이상직 의원이 그곳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상직 의원의 집을 왔는데 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실제로 의원님 거기 사세요? 네,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뭐에 사신다고 들어서 실제로 거주하시는 건지 상금 기간을 바꿔야 되냐? 근데 평상시에 못 봤어요. 우편하면 이 의원 앞으로 된 우편물도 보입니다. 취재진이 이 집을 찾아갔다가 이 의원과 마주쳤습니다. 여기 지금 직접 딱 봤네요. 전세를 주고 사신다고 들었는데 따님 오늘 저기 집 쳐들어가고 막 우리하는 건 네. 회사 담당자하고 거기 사장하고 정보가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혹시 여기서 뭐라고요? 지금 전세 들어서 살고 계신 거예요? 한 기업 전문 변호사는 딸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아버지가 우회적으로 자금 지원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자, 딱 걸렸네요. 하지만 의심할 수 있다 그랬죠. 자금 지원을 했다라고 확정이 떨어졌나요? 근데 정황상으로 모든 게 다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법적으로 만일 문제가 됐거나 탈세적으로 있다면 하시면 되겠죠. 뭐 300만 원 이상 뭐 벌금형 맞으면 의원직도 날아간다면서요. 하지만 안 합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그래요. 모든 게 일단 돈을 벌기도 진짜 쉬워요, 사실.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하면서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나는 뭐를 가지고 뭐 실패를 봤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만 하시라 그랬습니다. 대도 안 되는 거 막 끌어다가 막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면요, 특히 어린 애들이 해요. 이제 막 주식도 막 그런 식으로 했었죠. 대도 안 되는 대출 막 받아가지고 하니까. 제 딸이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중고등학교 학생 애들이 뭘 하냐면,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애새끼들이 무슨 스포츠 토터인지 뭔지를 해가지고 막 베팅을 해서 누구 거 뭐 여자친구의 돈을 빌려서 뭐를 했다라는 도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할 줄 알면, 제대로는 하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희한한 게 여기서 맥점은 있어요. 가진 사람들이 움직였을 때는요, 그게 있어요. 부동산이 당장 내가 뭐 실패를 봐요? 아니, 안 팔면 되는데 뭘 그래요? 기분 나쁘게 계속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냥 사놓고 있으면 되죠? 세금 올려요? 뭐 법령 뭐 막 또 바꿔요? 안 판다니까요? 뭐 대출 규제 치신다면서요? 비아냥거리는 토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98% 이상이 대출 안 받고 사요.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세금? 뭐라 그랬습니까? 뭐 저기 사람들 거주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음마에 있던 그나마 잘 살고 계셨던 그 세입자분들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다 내보냈어요. 이게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주하지 않으면 내보낸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거 안 준다라고 얘기하니까 세입자들 다 내보내겠다고요. 까짓 거 그거 전세자금 그 사람들한테 얼마 되지 않는다. 까짓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보내고 사람들 가서 거주하고 산다? 안 살아요. 그냥 비워놓겠죠. 뭐 한 번,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겠죠. 예, 서류상 저는 신고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쪽에서 살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부동산을 진짜 보시면요, 이게 너무 기분 나쁘게 정말 들으시라는 거였어요. 탁상 공론 좀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단 1초도 안 걸려서 바로 대응점 그냥 바로 찾았습니다. 싹 내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의 모든 것들을 행위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요것도 벌고 요만큼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정치하시는 분들이요, 싸그리 다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이유요, 드러났지 않습니까? 다 한 분 한 분씩. 근데 이분만일까요? 잘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맨날 전수조사 하신다는 거. 왜 안 하실까요? 본인들이 재정을 하는데, 법을 만드시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범주에서 뭐를 하라고요? 네, 이분들이 사신 땅 옆에 사세요. 이분들이 사시는 곳 옆에 같이 사세요. 진짜요. 이건 정말이에요. 왜요? 본인들은 정치 안 하시면 되잖아. 돈만 버시면 되잖아. 이것 또한 기분 나쁘게 드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고 근로소득만 보고, 예, 저 교회 다닌다 그랬어요. 저 집사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뜻에 맞게끔 뭘 하신다. 그냥 남들이 막 그 경매물 끝나고 눈물 젖은 것들은 나는 하지 않는다. 나는 깨끗하시다. 그냥 웃고 싶었어요. 경매 물건으로 나올 때는요, 무언가 잘못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안 갚았잖아요. 빚을 졌고, 공매로 나왔을 때 세금 안 냈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눈물 젖었던 거니까 난 안 가져간다. 예, 틈새로써요. 그나마라도 그 차이만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싸게 사서 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근로소득보다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요, 돈이 자기 스스로가 바로 갑니다. 이 차이가요, 나중에 굉장히 크게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뭘로요?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 시대. 죽어줘야 죽죠. 그렇다고 해서 확 죽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 어르신들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모진 목숨 얘기하신다고요. 하지만 진짜 경제적 빈곤으로 연명해 간다는 건 그것도 진짜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니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뭐를 해 라고 얘기를 하셨던, 저한테 문의하시는 대분들 그래요. 90이 넘고요, 100살을 갑니다. 70이요, 80이요,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근로소득으로 뭔가 나오실 수 있으세요? 금융소득으로 돈이 될까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범주에서 빠르게 그나마라도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30대 때 투자를 하신다고요? 10년, 20년 기다릴 수 있잖아요. 40대, 50대 때 투자하신다면서요? 적어도 10년에서 5년 안쪽으로 기다릴 수 있잖아요. 더 기다릴 수도 있겠죠.
50이에요. 투자를 합니다. 20년 기다렸다 할게요. 진짜 20년 기다렸다 할게요. 제 나이 70이 되겠네요. 그럼 70이면요. 그때 근로소득이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업이다 보니까 뭐 계속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년퇴임이라는 게 대부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이 70에 나이 20년이 지났어요. 그때부터 터져나오는 모든 것들 몇 배의 수익을 보고 몇 배의 수익을 보고 문정동 쪽에서 식당을 하시는 제 고객분이 있어요. 아니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 그분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분은 상업지를 투자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또 다른 것도 얘기하십니다. 뭐 주식 자리나 하면 대놓고 해요. 전혀. 그분한테도 100%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합니다. 왜? 본인들은요 해야 될 때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해요. 말리진 않아요. 그냥 하세요. 해보셔야 되는 거야. 그것도 다. 손해도 보고 직접적으로 해야죠. 그걸 말린다고 말려줍니까? 아니죠. 제가 내일은요 진짜 평택 일대를 싹 돕니다. 서평택 일대 쪽을 해서요 전체를 다 봅니다. 그 중에서 수익봤던 화양이나 안중 쪽은 돌질 않아요. 이제 서평택 쪽을 돕니다. 그쪽에 싹 도는데 각각 포스들마다, 그러나 동영상으로는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같이 투어식으로 계속합니다. 어디를 서 만날 거고요. 거기다가 차를 놓습니다. 왜요? 좋거든요. 평택항 관광단지에 치시면 바로 나와요. 거기 넓어요. 주차장이. 그쪽에다 차 넣고요. 한 대로만 돕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모두 다 보시고요. 싹 투어식으로 해서 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전 가리지 않아요. 같이 가실까요? 라고 해서 돌아드립니다. 눈으로 봐야 돼요. 평택항이 지금 저 바다가 다 메꿔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믿어질까요? 인천도 메꿨어요. 어디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지금 저 바다 메꾸니까 저 땅을 어떻게 사요? 그 택지가 되고 나서 사겠죠. 그러니까 그 주변 일대에 여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내 눈으로 볼 때도 그래도 의심을 합니다. 왜냐고? 눈이고 바치고 산이거든요. 전답이미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펜스가 딱딱 쳐져 있는 그 단계, 그래서 평택이 좋다라는 겁니다. 왜? 현재 어느 지역은요 실제 펜스를 쳐놓고 싹 다 까져 있고요, 어느 지역은 넓히고 있고요, 어느 지역은 이제 예정지로 잡혀 있고요, 어느 지역은 확정이 돼 있고요. 눈앞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미 고덕을 가지고 삼성이 들어가서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접경지 쪽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해줘야겠고요. 또한 그 세종에서 세종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고요. 요즘에는 꼭 화성 평택입니다. 왜요? 경기도지사 이번에 추진력을 느끼다니 확실히 합니다. 진짜 대단하게 칩니다. 법령 가지고요. 근데 그분도요 뭐 문제점은 뭐 있겠죠. 그건 그분 얘기고요. 돈 버는 거에서는요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들은 거기를 노려볼 만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길게 해드렸습니다.